저게 얼굴이 나오니까 더 그거 하네. 안녕하세요, 위파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이제 뭔가 팟캐스트? 팟캐스트 형식으로. 그러니까 오늘은 뭘 보여준다기보다 그냥 말로 이제 정보 전달을 하려고 이렇게 중간중간 자료 화면이 올라가겠지만은 심심할 때 들으시면서 이제 궁금한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알아가는 시간? 궁금증 같은 것들을 이제 해결해 드리는 시간. 그래서 혼자 이제 막 이제 떠드는 것보다는 여태까지 저를 이제 찍어주신, 뭐라고 해야 돼요? 같이 채널을 운영하는 파트너분하고 같이 이제 팟캐스트 형식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오늘 주제를 말하기 전에 소개. 안녕하세요. 제가 카메라를 주로 찍고 있습니다. 위파님을 찍고 있고, 제가 오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위파님이랑 팟캐스트 형식으로 이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위파님이랑 여러 시골집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었어요. 보통 보면 시골집 지붕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삼각형으로 올라가 있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다른 지붕 모양도 있지 않나요? 많죠, 지붕 모양. 일단 시골집 주로 이제 지붕 형태가 모임 지붕이 제일 많고, 그 다음 합각 지붕, 그리고 뭐 창고 같은 경우는 박공 지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외쪽 지붕 요렇게 있는데, 주로 우리가 쓰는 거는 모임 지붕. 그게 제일 보기 좋고 흔하죠. 그러면 보통 시골집 생각하면 우리가 춥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위파님이 지금 지붕 종류를 뭐 박봉 지붕, 무슨 지붕 이렇게 다 해놨는데, 추운 거는 뭐 대충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지붕이 특히 따뜻하다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지붕 형태에 따라서 단열이 잘 된다거나 이런 건 없고, 다만 이제 단열이 제일 중요하죠. 단열재. 지붕의 단열재가. 그러면 위파님이랑 저희가 컨텐츠 찍은 거 보면 지붕을 걷어낸 현장도 있고 지붕을 그대로 살려놓고 한 현장도 있는데, 지붕을 그대로 살려놓은 현장은 단열이 되어 있어요? 단열재는 안 들어가 있죠. 단열재는 안 들어가 있다. 단열재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석가래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흙들이 단열재 역할을 하죠. 그러면 흙이 단열재 역할을 한다. 그래도 요즘 나오는 단열 제품보다는 흙이 더 따뜻하지는 않겠다. 그죠? 효과는 있죠. 효과는 있는데 이제 이 건축주분께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죠. 뭐 금전적으로 조금 뭐 예상을 잡고 계셨다 하면 걷어내고 단열재를 넣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흙을 살려놓고 단열재를 지붕 만들 때 한 번 더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면 지붕은 흙하고 석가래랑 기본 지붕 모양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거기 위에 새로 지붕을 시공하면 물은 안 새겠다. 지붕을 원초적으로 작업을 하면 물을 새면 안 되고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이, 시골집은 좀 춥고 물도 조금 셀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한 고객님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석가래 안에서 벌레가 생기지 않냐 그런 얘기도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죠. 이제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걸 가지고 있었지. 근데 시골집 자체가 벌레가 워낙 많고, 근데 석가래 사이사이에 벌레가 생겨서 뭐 석가래를 갉아먹는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집들이 6, 70년 동안 버티지 못했을 거고. 근데 시골집 자체에서 산다는 게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석가래가 있어서 굳이 벌레가 더 많이 생기지 않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 위파님, 싹 다 걷어내가지고 재시공을 하는 거랑 현재 슬레이트가 시공된 상태에서 철거 비용이 드니까 그걸 안 걷어내고 덧방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철거를 안 하고 덧방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시공을 하든지 지붕 시공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따로 있나요? 일단 스레트를 철거를 안 하고 덧방 시공을 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청고를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이제 내부 청고가 나와야 내부 설계가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일단 청고를 먼저 확인하고 슬레이트를 살리고 덧방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단열 이제 문제가 생길 텐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슬레이트 위에 칼라 강판을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간을 띄운 다음에 지붕과 지붕 사이에서 공기가 흐를 수 있게끔. 왜냐하면 칼라강판이 열을 받으면 그 열기가 바로 안 내려오고 통로를 향해서 한번 순환이 환기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열이 내려오게끔. 여름에는 열 받은 공기가 바로 위로 빠져나가고, 그럼 겨울에는 또 열을 머금고 있겠네요, 그 공간에.
그렇죠. 냉기가 돌겠죠. 집 내부에 있는 열기는 위로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냉기는 그 환기를 통해서 차가운 바람도 나가고 뜨거운 바람도 나가고.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공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요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 일단 주택은 일본 이게 설계한 거를 저희가 가져온 건데 요거를 참고해서 저희가 시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기가 순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하실 때 그거를 띄워놓고 시공하는 게 쉽지는 않겠네요. 아무래도 그냥 바짝 붙여서 공사하는 것보다. 바짝 붙여서 공사하는 게 품이 덜 들겠죠. 띄워서 시공을 하는 게 웜루프 방식인데 이제 품도 더 들고 자재비도 조금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금액이 전반적으로 조금 올라가긴 올라간다. 근데 그만큼 따뜻하니까 뭐 기름값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요런데 냉난방비는 확실히 줄어들겠다. 그렇죠. 그 금액이라는 돈이 지붕을 한 번 더 덮을 수 있는 금액만큼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할 때 이 공간은 확보하시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기 순환이 돼야 되니까 위쪽 어딘가는 구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래쪽에도 어딘가 구멍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뭐 누수나 그런 거는 잘 발생 안 하나요? 기본적으로 누수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붕 작업을 할 때 누수가 안 되게끔 한 게 제일 기본인 거고, 그리고 그 환기에서 뭐 벌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게끔은 다 작업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죠. 말씀해 주신 게 지붕 단열이나 웜 뭐라고 했어요? 웜루프? 웜루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지붕 자체가 누수, 그다음 결로, 지붕에서 결로가 생기면 이게 누수인지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붕에서 결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기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로 환기 통로를 만들어 놓으면 결로도 덜하고 또 따뜻하기도 또 따뜻하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지붕 그리고 이제 원루프 방식이 천장을 오픈했을 때, 우리가 이제 내부에서 천장을 바라봤을 때 천장이 오픈됐을 때 하는 방식이거든요. 석가래가 보일 때. 예. 그러니까 보통 시골집이라면 딱 위에 봤을 때 대들보가 보이고 싹 다 보이게 그러니까 마감을 없앤 상태인 거죠. 요즘 사람들이 그런 디자인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걸 없앤 상태일 때 실내를 따뜻하거나 좀 더 시원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법이 웜루프 방식. 원루프 방식이고, 다른 방식은 천장 마감을 된조를 치고 하는 방식도 있는데 요즘은 제가 생각할 때 효율적인 거는 원루프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저번 현장에서도 시공을 그렇게 했었고. 보통 손님들이 석가래 그거를 노출을 하는 걸 원하니까 시골집을 현장을 컨텐츠를 저 유튜브 채널에서도 몇 번 올라갔는데 보통은 딱 가면 다 막혀 있죠. 다 막혀 있죠. 근데 그게 막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따뜻하겠다. 그렇죠. 지붕 외쪽으로 뭐 단열이 안 돼 있다 하면. 그리고 지붕 공사할 때 애로사항 있나요? 지붕을 철거하고 애로사항이, 일단 석가래 자체가 온전치가 않아요. 썩은 것도 많고 해서 사람이 일단 지붕을 타야 되는데 그게 제일 위험하고, 일단 첫 번째는 안전. 대들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집이 무너지는 거는 걱정은 안 하는데 작업자가 석가래를 타다가 떨어질까 봐나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그리고 석가래 자체가 그 오랫동안 있던 그 석가래가 물이 분명히 새는 데가 한두 군데는 꼭 있거든요. 그럼 그 물 먹었던 석가래는 썩으니까 이거를 사람이 잘못 들였을 때는 석가래가 진짜 너무 쉽게 부서져 버리니까 위험한 거. 그리고 마감 부분으로 본다 하면 석가래가 제일 중요한 거는, 옛날 우리 집들은 부뚜막이 꼭 있거든요. 그럼 그을렸던 자리를 샌딩을 하는 작업도 손이 많이 잡히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 미장을 다 닦는 것도 손이 많이 잡히죠. 애로사항은 그 두 가지가 제일 애로사항이죠. 철거를 하면 석가래를 밟을 때 작업자가 위험하고, 마감을 할 때에는, 철거를 안 한 마감을 할 때에는 이제 샌딩하고 사이사이 미장 닦는 거, 그리고 거기에 도장을 입히는 거. 손이 많이 들어간다.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네요. 그렇답니다. 그리고 또 지붕에 대해서 저희 팟캐스트 보시다가 중간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저라든지 위파님이라든지 댓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요거 말고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항상 보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시골집 수리 저기 있네, 박궁지붕. 여기 박궁지붕이네.
이게 그러니까 박공 지붕을 하면 요게 용어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를 졸업했고 저희 위파님도 건축과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건축 용어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요거는 저희가 따로 컨텐츠를 만들 거예요. 요게 박공지붕. 그러니까 흔히들 보시는 뾰족하죠 위에. 이거 그냥 나중에 자료 화면 올려주면 되잖아요. 이게 박공 지붕이 이 벽이 세모 모양이잖아요. 요 지붕이 이 세모를 덮으면 모임 지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그 드론샷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 컨텐츠에서. 저기서 완전 저렇게 돼 있으면 박공이고, 저기서 지붕이 한 면 더 온다는 거죠. 지금 요 앞쪽으로.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삼각형을 만들고 거기서 각도를 잡고 내려오는 거를 합각 지붕이라 하죠. 제가 알기로는 지붕 종류가 지역 특성 때문에 지붕이 그래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든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는 저 박공이 각이 되게, 일본 거 보셨죠? 일본 거 보시면 이렇게 좀 더 날카로워. 왜냐면 눈이 쌓이면 무너져 버리니까, 문이 쌓이지 않고 바로바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날카로운 거.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단열재 두께도 다 오토바이.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단열재도 지역마다 두께가 달라요. 그러니까 강원도나 좀 추운 지역에는 두꺼운 거 써야 되고, 그 남부지방이나 좀 덜 추운 지방에는 약간은 강원도보다 덜 두꺼운 걸 써도 되고, 그런 거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요. 이게 저는 색깔을 까만색 좋아하거든요. 까만색을 좋아하는데, 시골집 생각하면 보통은 까만 지붕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색깔이 다른 색깔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까만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까만색, 보통은 제가 봤을 때 보통 유튜브나 다른 컨텐츠나 저희 현장을 수리를 완료된 걸 보면 까만 지붕이 많잖아요. 징크.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네이비 색상 좋아하거든요. 바지도 네이비 색상을 지금 입었는데, 지붕을 수리할 때 색깔이 이게 한정돼 있나요? 아니면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뭐 노란색이나 원하면 흰색도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시공이. 지붕 색상은 이제 칼라 강판이 어느 회사의 거냐에 따라 다르지만 거기서 한정적으로 색깔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원단이나 색깔 페인트 고르듯이 색깔을 거기서 제조사에서 있는 색깔을 고르는 거네요. 그러면 밝은 색깔도 있나요? 흰색이나 까만색이나 어두운 색깔 말고. 아마 흰색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때타니까. 근데 흰색은 처음에 시공 딱 해놓고 나서는 되게 환하고 예쁘긴 하겠다. 환하고 이쁘긴 하겠죠. 눈이 많이 부시겠죠. 며칠 안 가겠다. 그게 뭐 먼지가 묻고 하니까, 면적도 면적이다 보니까 먼지가 쌓일 거고 새똥 떨어지고 이러면 보기가 그렇겠네요. 근데 어떻게 지붕을 흰색 깔로 할 생각을 하죠? 그냥 제 생각이었습니다. 생각 좀 하얀색. 저기 일본이나 눈 많이 오는 지역 삿포로 가면 왠지 흰색 지붕이 있을 것 같은데, 아이보리, 회색, 완전히 흰색은 아니더라도 좀 밝은 톤의 회색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본 적이 물론 없습니다. 외국에서도 본 적은 없는데 그냥 느낌상. 그 느낌상 그 우리 시골 가면 초록 색깔 지붕 많거든요. 주황 색깔 지붕. 보통은 시골 가면 초록 색깔, 주황 색깔. 그걸 이제 바꿔 말하면 일본에는 그런 색깔이 아마 없지 싶은데. 이 취향 차이구나. 난 생각해본 게 저기에 다른 색깔을 입혀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요즘은 칼라 강판도 유니스톤 재질이, 그러니까 너무 맨들맨들한 재질보다는 좀 질감이. 텍스처가 있는 거. 근데 그 제품이 차라리 좀 해놓으면 무게감이 있고 괜찮더라고. 근데 이게 같은 검정색이더라도 너무 반질반질하니까 집이 조금 촌스러워 보이고. 날려 보이고. 근데 질감 자체가 조금, 요즘 워낙 다 무광이라서. 요즘은 아무래도 매트한 거, 지금 여기 저희 스튜디오 바닥도 매트한 건데 약간 3000% 빠지긴 한데, 스튜디오 바닥 같은 경우에는 매트한 게 내구성이 좀 떨어지더라고. 전혀 공감 못 하겠는데. 그럼 이제 위에 지방은 지붕이 뾰족하니까 눈은 자연스럽게 이제 떨어질 거고. 그럼 비는 어떻게 갈까요? 비는 보통 그거 해놓지 않나요? 비는 어디 절이나 이런 데 가면, 그냥 기와를 타고 그냥 떨어지는 거 그대로 놔놓은 것 같고, 왜냐면 거기다가 뭔가 하면 심미적으로 별로 예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보통 시골집 같은 경우에는 그 우수바지라고 해야 되나? 관 같은 거 이런 거를 해놓지 않나요? 이렇게 하고 뭐 어느 정도 그런 것 같던데. 맞아요. 해놔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우수바지를 해놓고 물이 이제 지붕에서 떨어지면 그 물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래.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그것도 문제겠다. 이게 넘쳐 흐를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바닥이 잔디로 돼 있던지 흙으로 돼 있으면 물이 많이 내려오면 그 물들이 지붕을 타고 바닥으로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면 흙이 파인다든지 결국엔 사람이 땅을 디디고 다닐 때는 또 진흙이 될 테고. 그래서 지붕을 돌아가면서 우수관이 있고 그 모인 이제 그 빗물들을 우수관을 통해서 벽을 타고 아래로 흘러서 아래에서 토목 공사할 때 우수관로를 설치를 하고 우수를 하수 쪽으로 보내는 작업도 같이 해야 되겠죠. 아, 그러면 위판님 말씀하신 거는 지붕 밑에 우수바지를 해놔가지고 관으로 바닥으로 하는데 그 바닥에 설치된 게 하수관으로 바로 한다. 그럼 보통 그게 하나 설치하는 하나로는 안 되지 하나로는 안 되죠. 안 되죠. 이게 길이마다 일단 물은 항상 9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붕이 가로 길이가 못해도 7m, 8m 넘어가거든요. 시골집 자체가.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우수관 만드는 위치도 이제 생각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마당으로 바로 떨어져도 되겠다 싶으면 한쪽으로 뭐 모으셔도 되고 그거는 현장에 따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하겠다 하시면 지붕 모양을 잡기 전에 우수관 위치도 잡는 게 제일 좋죠. 아, 지붕을 걷어서 그거는 지붕 완전 걷는 거 문제가 아니겠다. 지붕을 그대로 있는 거를 하더라도 그거는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건 설치해가지고 위치도 미리 디자인을 해야 된다. 쉬운 게 아니네요.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니네요. 뭐든 쉽지 않죠. 그렇네요. 오늘 첫 팟캐스트 컨텐츠인데 어떻게 잘 했나 모르겠습니다. 팟캐스트 진행은 제가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위파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거고 다른 인테리어 업을 종사하시는 분들도 한 번씩 초대를 해가지고 관련 정보 같은 거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컨텐츠는 다음은 뭐에 얘기해 볼까요? 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시골집 위주로 하고 일단 뭘 궁금해 하실까? 댓글 남겨주시면 그거에 맞춰서도 할 의향이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크고 있는 채널이라 가지고 댓글이 그래 많이 달리지는 않는데 한 분이라도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음 컨텐츠는 그걸로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어떻게 보면 지루할 컨텐츠일 수도 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파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위스키 너무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음주운전 안 되니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위파였습니다.